9월 14일 하나전 12대 9로 승리를 거두었고요. 승부처는 8회 초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8회 초에 사실 추격이 계속 당하는 상황이었고 1-3루에 12대 9까지 쫓아오면서 사실 경기 흐름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그 김원중 선수가 올라왔고요. 김원중 선수가 유료결 선수를 병살타로 이제 이끌어내면서 상황에 탈출을 했고 경기를 잡았는데 롯데가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는 이때 유료결 선수가 치거나 전력 질주를 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면서 1루에서 아웃이 되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유료결 선수가 전력 질주만 했다면 사는 타구였어요. 그래서 살았다면 1루에서 살고 12대 12, 2사 1루가 되는 상황이니까 경기의 흐름상 충분히 이제 8회 뭐 5득점 나는 상황이고 찬스가 이어지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유료걸 선수의 안일한 이 주루 플레이가 그 롯데의 승리로 이어진 것 같고 사실 롯데는 승리를 당한 경기였다고 보여요. 네, 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롯데야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안녕하십니까 오피입니다. 오늘 9월 14일 하나전이었고 12대 9로 승리를 거두었고요. 오늘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최동원 선수의 13주기 기일이 되었는데 의미 있는 날에 또 승리를 거두어서 참 다행이긴 합니다. 물론 이 경기를 이렇게 어렵게 이길 경기는 아니었는데 어찌됐건 이겨서 참 다행이고 제가 가능하면은 거의 그 기일에는 제가 경기를 갔던 것 같은데 올해는 뭐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승리를 한 것 같고 오늘은 사실 경기도 경기인데 좀 그 2시 경기 강행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항상 제가 이 주기 때마다 가서 기일 때마다 가서 경기를 보는 게 항상 이 시기 때 가면은 좀 날씨가 쌀쌀해지고 특히 저녁 경기일 경우에는 추워가지고 잠바를 입고 갔던 그러니까 그 춘추 삼바를 입고 경기를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게 폭염 경보업 속에서 이 경기를 하는 게 참 이 더위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이게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날씨 관련된 얘기는 제가 좀 뒤에 해야 될 것 같고요. 경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날씨에 대한 어떤 우려나 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 일단은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많은 득점이 나왔고요. 1회에 넉 점이 나왔고 4회에 6점이 나왔고 7회에 2점이 나왔는데 1회에 넉 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선수들의 집중력이 좋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일단 윤동희 선수의 홈런으로 기분 좋게 출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윤동희 선수가 오늘 홈런으로 시즌 13호 홈런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이쁜 스탯을 쌓아가고 있고 오늘 또 많은 안타를 때리면서 오늘 두 개를 또 때리면서 2할 9분 4리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타율 3할을 꼭 이제 달성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다시 타율을 좀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1회에는 좀 집중력이 돋보였죠. 그리고 이제 손호영이 2루타, 레이에스의 안타, 그리고 전준우의 홈런 이렇게 묶으면서 집중력이 있는 모습으로 그 넉점을 뽑았어요. 물론 이정훈 선수의 병살타로 마무리하기 좀 아쉽긴 했지만 예, 그렇고 이제 4회에 또 많은 득점 그 6점을 내게 되는데 사실 4회 6득점은 롯데의 집중력도 있었겠지만은 그 상대 수비의 실책을 틈타서 점수를 만든 게 굉장히 컸어요. 특히 고승민 선수의 타구를 그 하나 1루수 최은성 선수가 실책을 하면서 포구도 실책을 하고 송구에서도 좀 미스가 나오면서 좀 거기서 대량 득점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나왔고 또 이어지는 그 상황에서 또 황영묵 선수가 그 마지막 만루 상황에서 또 타구를 못 잡아주면서 사실 이건 실책까지는 아닌데 좀 실책성 타구로 사실 공을 못 잡아주면서 좀 그 또 대량 득점을 하게 됐고 예, 그리고 또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 유격수 또 하주석 선수까지 실책성 플라이를 하면서 이게 이제 박승우 선수의 타구까지 또 실책성으로 공을 못 잡아주면서 6득점을 대거하게 됐고 사실 이 점수를 틈타가지고 경기를 이제 그 다시 10대 2까지 벌리게 되죠. 그래서 그 이렇게 10대 2까지 이제 쉽게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쉽게 가야 되고 사실 하나도 오늘 불펜데이기도 하고 경기력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남은 5, 6, 7, 8, 9이지만은 좀 쉽게 가야 되는데 이 롯데가 잘 하는 팀이 아니니까요. 네, 도통 이 상황에 쉽게 가지를 못했고 사실 오늘 양 팀이 수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그 무너지는 모습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그렇지만 롯데도 하나에서 굉장히 롯데도 수비에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양 팀이 실력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날씨를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날씨가 너무 덥고 햇빛도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실은 가뜩이나 떨어지는 경기력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컸던 것 같고
또 쉽게 가는 경기가 7회에 석점, 8회에 넉점을 주면서 굉장히 어렵게 가고 결국 필승조가 총출동을 하고 정말 총력전 끝에 또 승리를 거두는 모양새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VPN이 구승민, 진해수, 김상수, 김원중 필승조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구승민 선수가 0.1이닝 3실점, 김상수 선수가 0.2이닝 4실점 하면서 안타 4개 맞고 안타 5개 맞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또 웃긴 게 보이넷은 반주 선수 3개 말고 또 아무도 안 내줬습니다. 그런 경기였는데 저렇게 또 실점을 많이 한 것도 사실은 수비에서 도움을 못 받으면서 좀 시작된 것이 컸거든요. 특히 구승민 선수가 7회 초에 점수를 많이 준 것 같은 경우에는 전준우 선수가 타구 위치를 놓치면서 또 장타를 만들어줬고, 또 선상 타구가 또 뒤에 있었는데 그 타구도 제대로 못 따라가면서 사실상 전준우 선수가 만든 상황들로 좀 실점이 거의 다 이어졌다고 봐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권광민 선수의 안타로 출발을 하긴 했는데 그 뒤에 이진영 선수의 타구가 사실 이게 전준우 선수가 충분히 좀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타구였거든요. 네, 그런 타구였는데 이게 또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면서, 이게 사실 타구 판단의 문제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햇빛 때문에 이게 직사광선이 선글라스를 껴도 사실 굉장히 강한 날씨였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이 공을 못 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예, 그래서 날씨가 경기력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수비 때문에 또 장타가 되고, 예, 그리고 또 뒤에 또 좌익선상 2루타 이대원 선수 타고도 사실 수비를 보통 정도 하는 선수면은 스타트를 잘 끊어가지고 타구 판단해서 쫓아갈 수 있는 타구라고 보는데, 전준우 선수가 타구를 제대로 쫓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2루타를 만들어주고 이게 이제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게 되고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네. 그런데 참 이 진짜 두 가지예요. 가뜩이나 수비를 잘 못하는 전준우 선수를 좌익수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폭염 속에서 이 햇빛도 탓을 안 할 수가 없다. 예, 아무튼 이 폭염 속에 낮 2시 경기를 강행한 건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또 8회 초 같은 경우에도 김동혁 선수가 중견수로 들어와 있었는데 선두 타자는 아니고 이제 두 번째 또 권광민 선수인데, 이 권광민 선수의 중견수 쪽 타구가 단타로 끊었으면 잘 막은 거고, 아니면 이제 2루타로 줘야 되는 아니지, 단타로 끊을 수 있는 그런 타구였는데 이게 좀 스타트를 이상하게 끊었는지 아니면은 하여간 타구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견수 위치에서 좌익수 쪽으로 뛰어가는데 타구를 넘어서 가는 건 전 처음 봤습니다. 뛰어가가지고 그냥 오바 돼버리는 건.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게 2루까지도 2루타에 3루까지 보내주는 결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단타로 끊었으면 잘한 거고, 아니면은 펜스 플레이에서 2루타로 막아야 되는데 좀 이상한 수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로 3루타를 사실상 내주며 출발을 하면서 이게 또 대량 실점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졌고, 또 만루 상황에서 문현민 선수가 2루타까지 때려내면서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갔는데, 김원중 선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올라와가지고 일단은 뒤를 굉장히 잘 막아줬고, 네, 그리고 9회도 잘 막아주면서 김원중 선수가 오늘만큼은 진짜 귀중한 세이브를 따내면서 통산 또 130 세이브라는 금자탑을 쌓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쌓아 올렸는데 오늘 경기는 사실 경기력 자체가 너무 좀 이 양팀이 왜 하위권에서 오랫동안 헤매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경기 내용이었고, 경기가 참 뭐 재미는 있었을 수 있는데 뭐 좋은 경기는 절대 아니죠. 아무튼 그런 느낌이고요. 경기도 경기인데 오늘 일단 좋은 기록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일단은 레이에스 선수가 시즌 100타점을 통과를 하는 경기였고, 오늘 4만타를 추가를 했어요. 오늘 4만타를 추가를 하면서 3할 5푼 1리까지 다시 타율을 올릴 수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안타를 다시 184개까지 올리면서 안타 1위, 타율 2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OPS도 0.9를 회복을 했고요. 아무튼 레이에스 선수의 이 200안타가 굉장히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저는 끝까지 레이에스 선수의 타율 1위, 안타 1위, 200안타 응원을 하고 있을 테고요. 네, 그리고 정훈 선수가 오늘 1100안타를 때리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또 기록을 만들어냈어요. 통산 1100안타는 102명인가? 아무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뭐 많은 선수들이 기록을 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정훈 선수의 어떤 굉장히 서사가 많은 야구 인생에서 그래도 1100안타라는 기록을 쌓아 올린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원중 선수가 오늘 세이브로 통산 130 세이브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롯데에서만 쌓아 올린 세이브가 130 세이브니까 사실 우리 팀으로서는 뭐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고의 마무리인 것은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20년, 22년, 22년, 23년, 24년까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시즌 동안 그래도 어느 정도 꾸준한 마무리 투수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는 팀 역사상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러니 저러니 말은 많지만 어찌됐건 롯데에 가장 필요한 마무리 투수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원중 선수도 롯데가 가장 필요한 팀 중에 한 팀일 거라서 모르겠어요. 이게 계약이라는 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지만 어찌됐건 뭐 돈은 뭐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라고 하면 김원중 선수는 필요한 선수임은 틀림이 없어요. 아무튼 또 대기록을 또 쌓았으니까 오늘은 또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일단 날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날씨 얘기는 그냥 경기 외적인 얘기긴 하지만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오늘 경기를 보다가 온열 질환자가 23명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토, 일, 화, 수가 계속 낮 2시 경기고 날씨가 크게 차이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사실 이건 진짜 좀 내일 당장이라도 좀 긴급 회의를 해서 사실 오늘 끝나고 당장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야구 경기를 보다가 보면은 의무실 진료를 받고 휴식에 취하는 인원이 15명, 병원 진료 및 귀가 조치된 인원이 6명, 119로 후송된 인원이 2명으로 총 23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리고 오늘 경기가 당겨진 이유가 공중파 중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폭염 경보가 일찌감치 내려졌고 10시부터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오전 10시부터 폭염 경기가 내려졌는데 이게 다른 사유도 아니고 단순히 공중파 중계 때문에 2시 경기를 한다는 건 사실은 진짜 촌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혹시 잘못되는 분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려고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가. 그리고 선수들도 경기력의 영향을 좀 눈에 보이게 받을 정도로 좀 심각한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고 선수들이 사실은 햇볕을 직접 바꿔 경기를 하는 만큼 굉장히 위험한 행위란 말이에요. 저도 오늘 이제 외출을 했지만 잠깐만 햇볕에 나가 있어도 굉장히 힘이 들다. 굉장히 좀 욕이 절로 나오는 그런 땡볕이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받고 경기를 하게 하고 이것을 그대로 받고 경기를 보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당장이라도 뭐 일요일 경기는 당장 내일 경기 오늘 일요일 경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화수 경기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게 이 선수들과 관중들의 안전 문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무모한 행위를 하는 거는 진짜 지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되는 문제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빠르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특히 일요일은 지금 모든 구장이 또 4개 구장에서 2시 경기를 또 하게 되는데 진짜 좀 무서울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날씨가 이렇게 이제 바뀐 것을 인정을 하고 좀 이런 부분을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 돔구장도 아니고 동구장은 한 개밖에 없는데 그리고 내일은 전부 다 또 야외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참 큰일 날 일이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오늘은 반주 선수가 6이닝 6피안타 2시점 2자책 3사사구 5삼진 어려운 경기를 끌어갔습니다만은 그래도 본인의 역할을 해주면서 오랜만에 승리를 추가해서 9승을 달성을 했고요. 네, 승리를 하나, 둘, 셋, 넷, 5경기 만에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5경기 동안 3패를 쌓는 동안 승리를 하지 못했는데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또 승리를 하면서 시즌 10승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10승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타석에서는 오늘 윤동희 선수가 2안타 2타점 1홈런 1볼넷 활약을 했고 손호영이 4안타 레이에스가 4안타 전준우 선수가 2안타 3타점 2홈런 그러니까 말했던 패턴 그대로 가고 있어요. 3경기 정도는 전땡놈 1경기 정도는 전트란 그럼 내일은 또 전땡놈 모드라는 뜻인데 아휴 참 전준우 선수가 언제까지 5번 자익수를 봐야 하는가. 올해까지는 봐야 되겠죠. 참 힘듭니다. 힘이 들고 나승엽 선수가 3안타 때리면서 또 2타점 하면서 3할 4리까지 다시 타율을 올려줬고요. 그리고 박승욱 선수가 3안타 하면서 2할 6푼 6리인데 타석에서는 좋았지만 오늘도 사실 어처구니 없는 에라가
또 6회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토요일 경기, 금요일 경기에서 나왔던 그 다이빙 하다가 흘린 것과 동급으로 그냥 오늘은 또 아래 그냥 까버렸는데, 이게 뭔가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렇다라는 좀 변명을 해줄 만한 날씨였어서 뭐 강하게 대차게 말은 못하겠는데, 근데 좀 수비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건 눈에 보이긴 해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게 뭐라 하기도 애매한데 이 선수의 어떤 한계나 어제 그 금요일 방송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포수 타석은 오늘도 화려한 이 교체 쇼 속에서, 교체소 속에서 뭐 경기가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어찌됐건 경기는 이겼는데, 사실 이겼다고 막 좋아할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이기긴 이겼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날이었다. 하지만 이 최동원 선수의 기일에 승리를 한 것은 또 의미가 있었고, 또 사실 한화가 마지막 프로팀에서의 소속이셨는데, 또 이 기일 경기에 하나하고 경기를 한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또 의미가 있는 날이 아니었나. 또 류현진 선수가 사실 처음 입단했을 때, 프로에 데뷔했을 때 그 최동원 당시 이제 이군 감독이 조언을 해가지고, 그 투수로, 특히 선발 투수로 강하게 어필을 해서 선발 투수로 커리어를 출발한 건 좀 유명한 일환데, 또 류현진 선수가 그 직접 또 헌화를 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또 그런 가슴 따뜻해지는 장면을 또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무튼 뭐 최동원 선수의 기회는 돌아올 때마다 뭐 여러 가지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또 기억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간이 많이 지나도 음 제 생각에는 야구 선수로서 더 훌륭한 선수는 나오겠고, 이미 나왔을 수도 있고 더 많이 나오겠지만, 야구인으로서 이보다 훌륭한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엔 나오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면 다 아시는 뭐 인생이지만, 최동원 선수의 그런 다 아시는 인생이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거의 없어요. 자신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고향 팀에 대한 마음을 끝까지 이어갔다는 거. 네, 그런 부분들. 이 뭐 다시 나오기는 힘든 위인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야구 선수라기보다는 어떤 인물로서, 한 명의 인물로서 존경을 하고, 참 부산이라는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단연 최동원이라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안 많기 때문에 최동원 선수의 플레이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최동원 선수란 진짜 역사에 있는 사람에 가까운데, 이제 그래서 제가 볼 수 있었던 최동원 이라는 사람의 모습은 사실은 인터뷰를 통해서 보거나, 그리고 저도 살짝 기억이 나는 거는 류현진 선수 데뷔 시즌에 그런 하나의 유군 감독으로서 인터뷰했던 걸 몇 번 좀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생전에 마지막 언론에서 나왔던 모습이 그 경남고 부산고 레전드 매치 때인가요? 그때 2010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2012년인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사실은 이제 돌아가시기 몇 달 전이었죠. 그래서 이미 사실 병마가 깊은 상태였는데 굉장히 야윈 모습으로 나오셔가지고, 또 복수도 눈에 차 있는 상태였는데, 근데 사실 그 모습이 누가 봐도 아픈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아무도 어떤 의심을 하지 못했던 것이, 일단은 최동원이라는 사람이 워낙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도 못했고, 본인도 그냥 아주 태연하게 그 너무 살을 많이 빼서, 살이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뭐 다시 살이 찌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누구도 사실은 외적으로 티가 나지만 뭐 생각을 못 하기도 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생각이 참 뭐 이 시기가 되면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음
또 위에서 잘 보고 계실 텐데 또 잘 보살펴 주시면 좋겠고, 우리 팀을 언젠가는 또 그런 좋은 모습을 선물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이게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좀 마음이 뭉클해지는 사람이 우리 팀의 레전드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참 이게 말할 때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구 격언 중에서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말이 있지만, 단언컨대 팀보다 위대한 선수가 진짜 왜 이러나 참. 네, 단언컨대 팀보다 위대한 선수가 있었다면은 딱 한 명일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네, 좋은 것 같고요. 네, 또 내일은 또 내일 경기 소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 내일 경기 선발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내일 경기 같은 경우에는 위커슨 선수 대 와이스 선수의 맞대결이고, 와이스 선수가 지난 등판에서 워낙에 막강한 모습을 보였어가지고 솔직히 큰 기대는 좀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와이스 선수가 역시나 좋군요. 네.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은데, 또 공은 등고 야구는 모르는 거니까 뭐 붙어봐야 알겠지만, 뭐 모르겠어요. 근데 내일 2시 경기를 하는 게 맞나라는 일단 걱정이 더 커가지고, 너무 뭐 쓰러지는 사람 없이 무탈하게 경기를 두 팀 다, 그리고 내일 경기를 치르는 4팀 4구장의 8팀, 그리고 팬분들도 다들 무사히 경기를 잘 막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기 전에 좀, 오늘은 야구 경기보다는 좀 다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이 퍼트 선수가 은퇴하고 6년 만에 네, 이제 가졌습니다. 6년인가요? 7년인가요? 네. 제가 아까 봤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6년이나 7년 만에 이제 은퇴식을 하게 됐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찌됐건 이런 그림은 참 아름다운 거고, 제가 다른 그 몇 년 전 방송에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은퇴식 같은 행사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물론 리퍼트 선수 같이 막 이렇게 막 크게 하지는 못하겠어요. 모든 선수들이 크게 할 수도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냥 한 팀에서 오랜 시간을 뛴 선수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뭐 생각나는 선수들이 뭐 문규현 선수라든가, 뭐 박종윤 선수라든가, 뭐 이유민 선수라든가, 이렇게 팀 프랜차이즈로 오랜 시간을 뛰었던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록 뭐 슈퍼스타는 못됐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한 팀에서 헌신을 하고 또 그 팬분들과 추억을 많이 쌓고 한 선수들은 어떤 커리어적으로 훌륭한 커리어는 아니었어도 그런 것들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는. 네. 뭐 큰 행사 아니어도 그냥 작게라도 뭐 경기 시작 전에 쉬고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클리닝 타임에 잠깐 시간 내서 뭐 인사하는 시간 드리고, 예, 그리고 행가래중도 한번 쳐드리고, 뭐 그것이 클리닝 타임에 하기가 힘들면은 경기 끝나고 나서 잠깐이라도, 사실 그 10분도 안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끝나고 진짜 마지막 팬분들한테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 정도는 한 팀에서 뭐 한 10년 정도 이상 뛰고 또 많은 경기를 출장을 하고 한 선수라면 그 정도는 해주는 게 인간적인 도의 같기도 하고, 그리고 팬분들한테 선물이고, 그냥 마케팅적으로 그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또 시즌이 끝나가니까, 아마도 올해도 시즌이 끝나면은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있는 만큼 또 나가는 선수도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좀 야구라는 게 뭐 승부도 중요하지만 그런 낭만 요소들도 저는 잘 챙겨서 좀 아름다운 그림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오늘은 날이라서 좀 감성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뭐 이런 날도 있으니까 네,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저는 또 내일 경기를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알고로 떼어피었고요. 재미있게 보고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원투지 롯데 자이언츠.